청소 제일 귀찮죠. 제일 더럽고.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놀랄 정도로 깨끗해요. 일종의 우렁각시 같은 존재죠.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저는 집에서 청소하는 거 진짜 싫어요. 그래서 청소 빈도를 줄일 수 있으려면 최대한 청소를 적게 하자. 근데 이제 겉보기에라도 좀 청결함이 오랫동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게 이제 제 삶에 견지하는 자세인데, 이제 청소를 하려면은 우리가 힘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시간만큼은 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날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를 누가 나 대신에 해주면, 그럼 나는 그동안에 뭐 딴 거, 책을 보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게임을 하든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청소를 하게 시켜야 되잖아요. 사람을 시키면은 그분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힘이 넘치는 존재가 있으면 그 힘이 넘치는 존재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청소를 시킬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 힘이 넘치는 존재를 찾아보면 화합물 중에 산, 염기, 그리고 산화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종의 우렁각시 같은 존재죠, 화합물들이. 세균이 살려면 세균의 몸 속에는 효소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효소는 단백질인데 이런 단백질의 구조는 산을 부어주게 되면 구조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세균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균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물질을 파괴를 시켜주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라디칼이라고 부르는데 좀 어렵죠. 이런 라디칼은 어디에 있냐면은 락스라든지 과산화수소 이런 것들이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산화제나 산을 이용을 하면 세균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물질들을 찾아보면 베이킹소다, 그 다음에 과탄산소다, 구연산. 이게 이제 빨래할 때 삼총사라고 그러는데 베이킹소다는 베이킹, 굽다, 빵 만들 때 쓰는 게 베이킹소다예요. 근데 그거보다 염기성이 조금 더 강한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워싱소다라고 하는 탄산소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워싱소다 그리고 과탄산소다, 구연산 요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이 워싱소다라는 염기성 물질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유기산, 기름 있죠. 개기름 이런 게 다 유기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기산과 워싱소다가 만나게 되면 비누를 만듭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기름기를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죠. 이 워싱소다를 사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탄산소다는 워싱소다 더하기 과산화수소예요. 이거 물에 녹이면 워싱소다도 생기고 과산화수소도 생기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여름에 짐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서 멋있게 딱 나서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코를 비트는데 그때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몸에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고 그 분비물을 세균이 먹고 증식을 하는 것이고 결국은 옷에는 그러한 분비물, 기름 성분도 있고 세균도 있는 거예요. 기름을 제거하는 데는 워싱소다를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세균을 죽이는 데는 과산화수소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한 냄새가 심한 경우에는 과탄산소다라는 것을 쓰면 냄새도 제거하고 세균도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연산은 세균을 죽이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리고 화장실에서 때가 왜 생기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물에는 탄산칼슘, 석회석 성분이 있어요. 물이 마르면서 석회석 성분이 침전이 됩니다. 그게 이제 하얀 물때예요. 근데 이런 하얀 물때가 자기들이 엉길 때 혼자 엉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다양한 세포, 각질도 있고 분비물도 있고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먹고 자라는 세균들은 자기들 몸속에 지방 성분도 있고 단백질 성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연산을 이런 때에다가 부어주게 되면은 석회석 성분이 있잖아요. 그걸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때 덩어리가 있을 때 구연산이 때를 1차 공격을 해서 조그맣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기름 성분, 단백질 성분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근데 염기성 물질들은 기름 성분을 비누로 바꾸고 또 단백질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에 남아있는 부분들을 이 염기성 물질들이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연산으로 한번 청소를 해주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워싱소다나 과탄산소다로 청소를 해주면 아주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화장실 청소 제일 귀찮죠. 제일 더럽고 그리고 지저분하면은 문을 닫아 놓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습기가 차고 따뜻하고 축축한 상황은 세균이 굉장히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욕조 주변을 보면은 검게 또 뭐 붉은홍색도 생기고 이런 다양한 곰팡이나 세균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면 또 우리가 청소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이걸 없애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구연산을 또는 식초도 괜찮습니다. 구연산을 물에 조금 개어서 한번 바른 다음에 거기에 과탄산소다 그 위에다가 이제 뿌리게 되면은 이 둘이 중화가 되면서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요 두 물질은 또 특이하게도 이산화탄소도 만들어내요. 거품이 막 격렬하게 반응을 하면서 생기는데, 이때 이 이산화탄소가 때를 변기에서 좀 떼낼 수도 있고, 그때 또 나오는 것이 과산화수소거든요. 그 집에서 이제 빨래할 때 쓰는 표백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과탄산소다라는 건데, 그 과탄산소다를 물에 녹이면 나오는 것이 과산화수소예요. 과산화수소는 소독약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를 자주 하고 싶지 않은 분은 소음통 같은 데다가 그 과탄산소다를 조금 부어 놓고 세균이 잘 생길 수 있는 곳에 소금 치듯이 좀 뿌려 놓게 되면은 세균이 잘 증식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샤워를 한 다음에 이 과탄산소다 조금만 뿌려 놓으면은 세균이 못 사는 거죠. 물이 있을 때 뿌려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이 있어야 세균이 사는데 물이 들어가면은 과탄산소다를 녹일 겁니다. 그러면서 과산화수소가 나오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세균을 또 죽이죠. 그러니까 말라 있을 때 조금 뿌려 놔도 되고, 그냥 조금 있어도 뿌려 놔도 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화장실에 생기는 모든 때는 탄산칼슘과 같은 무기물 침전이 있고, 세균이나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유기물들,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런 물질들은 산과 염기를 번갈아 가면서 쓰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튼튼한 팔과 구연산, 튼튼한 팔과 워싱소다 또는 과탄산소다, 이걸 번갈아 가면서 하면 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식기세척기에 들어가는 성분을 분석을 좀 해보면 실제는 별거 없습니다. 구연산과 같은 산성 성분이 있고요. 그리고 과탄산소다, 또 워싱소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기에 계면활성제가 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성분들이니까 식세기를 안 쓰고 설거지를 하겠다, 그러면 식세기에 있는 성분을 쓰면 돼요. 집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것이 아마도 기름이 많이 묻어있는 그릇들, 아니면은 주방 후드에 그런 망이 있죠. 더러운 그런 망의 경우에는 수증기가 올라가서 이 검은 물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식물에. 근데 이런 것들을 꺼내보면 실제는 이게 기름이 코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난감한데, 이걸 그냥 계면 활성제만 가지고, 소위 퐁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가지고 제거를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름은 실제 유기산이라는 산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유기산을 제거를 하려면은 염기성 물질하고 중화 반응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워싱소다예요. 그래서 워싱소다를 물에 조금 개어서 그런 망에 발라주기만 하면 비누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발라주고 그 다음에 물로 헹궈내면 그 기름을 둘러싸면서 뜯어내니까 굉장히 쉽게 청소가 되죠.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기름기가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했을 때 물에 워싱소다를 약간 뿌리고 닦아내면 금방 깨끗해집니다. 놀랄 정도로 깨끗해질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베이킹소다의 경우에는 염기성이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워싱소다의 경우에는 워낙에 기름때를 잘 제거를 해서 피부에 있는 기름 성분도 좀 빼내가서 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 장갑 끼고 설거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수세미에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축축하게 두면 그럼 100% 세균은 증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계면활성제, 뭐 퐁퐁이나 이런 것들하고 섞어 놓으면 세균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더럽습니다. 근데 세균을 죽이는 방법은 크게 산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표백제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의 락스를 물에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수세미를 담가서 세균을 죽이는 방법, 그리고 과탄산소다 같은 것을 물에 녹여서 거기에 수세미를 넣어서 없애는 방법, 또 구연산 같은, 또 식초 같은 물질에 넣어서 세균 죽이고 말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수세미 같은 것을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려도 돼요. 전자레인지에.
그러면 이제 전자레인지 안에서 열을 받으면서 이제 물이 온도 때문에 가열이 되잖아요. 가열되면서 그 속에 있는 세균이 이제 잠겨서 죽죠. 65도 이상이면 세균 죽습니다. 배수구도 마찬가지죠. 배수구를 더럽히는 가장 큰 원인은 실제 물에 녹는 성분은 물에 씻겨 내려가니까 괜찮은데 기름 성분은 붙어 있겠죠. 파이프에.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라고 부르는 작은 고기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름 성분 그리고 이 단백질 성분은 염기성 물질이 녹여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 처음부터 워싱소다 같은 것을 써서 사용을 하면 굉장히 깨끗이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구를 다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과탄산소다 알갱이 몇 개 던져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래 세제 있죠. 효소 세제라고 부르는 빨래 세제들이 있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 분해, 지방 분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셀룰로즈도 분해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빨래 비누를 배수구에 조금만 부어 놓으면 거기에 있는 효소들이 음식물 성분을 분해를 해서 좀 더 쉽게 씻겨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냄새와 실제는 음식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냄새하고 실제는 그 성분들이 그다지 다르진 않아요. 우리 몸에서는 유기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겨드랑이 같은 데서 냄새 심하잖아요. 겨드랑이 냄새나 식초도 유기산이에요. 냄새 많이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방귀 냄새 심하죠. 방귀 냄새는 화합물들이 냄새를 아주 고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음식물들이 썩으면 만드는 것들이 유기산도 만들어내고 황화물도 만들고 때로는 암모니아 같은 그런 성분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곳이 실제는 오래된 정리 안 된 냉장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냄새를 없앨 수 있는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산은 산이니까 염기로 중화를 하면 돼요. 베이킹소다나 워싱소다 가루 있죠. 이런 것들을 넓은 접시에 담아서 냉장고에 둔다든지 그리고 이제 황화물이 냄새 고약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화합물들이 실제는 구리 같은 표면에 굉장히 강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구리 수세미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냉장고에 둔다든지 신발장에 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속에 그 외에도 아주 작은 유기물들이 기체가 되어서 냄새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기체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화학 반응으로 못 잡아요. 이런 분자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표면이 필요한데 그 표면은 구멍이 굉장히 많은 그런 물질을 쓰면 되는데요. 구멍이 굉장히 많은 탄소 성분, 예를 들어 숯, 그리고 활성탄, 가루라든지 숯 같은 것을 넣어 놓는 것도 방법이고 또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는 고양이 모래, 점토 성분인데 이런 고양이 모래도 냄새나는 물질들을 굉장히 잘 흡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 모래를 냉장고에 깔아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 정도면은 밤에 해놓고 그 다음 날에 보면 확실히 표가 날 겁니다. 표백제 같은 경우에 과탄산소다는 굉장히 많은 주부님들이 사용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이걸 미지근한 물에 녹여야 이게 잘 녹아요. 녹이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이제 귀찮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걸 녹여놓고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으면 워싱소다가 생기고 과산화수소가 생기는데 이 과산화수소는 그다지 안정한 물질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분해해서 물이 생기고 산소, 기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녹여가지고 이런 밀폐된 용기에 뚜껑 막아 놓으면 그 속에서 산소 기체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통이 아주 부풀겠죠. 운이 나쁘면 터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락스나 과탄산소다 또는 과산화수소를 섞어주게 되면은 이 두 물질은 섞이면은 산소가 굉장히 격렬하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둘을 섞는 순간 펑 하고 터질 수도 있고요. 양에 따라 다른데 많은 양이면 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절에 락스로 세균을 죽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식초로 죽여야 되겠다. 인터넷에 또 그런 꿀팁들이 나오니까 또 이제 그 좋은 거를 섞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섞으면서 염소 기체를 만드는데 많은 양의 락스하고 식초를 섞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청소를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려도 많은 분들이 너는 해봤냐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집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으로 수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이렇게 광이 날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사람은 다른 생명체하고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화학 물질이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만지고 보는 모든 것들이 역시 화학 물질들이에요. 요즘 인공, 천연 이런 구분을 하고 화합물 무첨가와 같은 엉터리 말도 이제 광고에서 쓰이고 하는데 그것들은 실제는 굉장히 어리석은 표현들일 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화합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 밖에서 어떠한 화합물이 들어오는지 또 우리가 이 밖에 있는 존재와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럼 우리 존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태어났고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갈 길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빅 퀘스천을 그 답을 찾는데 좀 더 가까운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